오늘은 탈모와 도구 비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. 아마 요즘 영상 찾아보시다 보면 이 도구 비누에 대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걸로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덜 빠졌어, 1,500원의 기적이야,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거 보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써봤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써본 후기, 그리고 도구 비누가 왜 그렇게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지,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럼 정말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건지, 여기에도 다 꿀팁이 있더라고요. 이거 나에게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법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사용 후기. 먼저 처음에 이 도구 비누를 일주일 동안 썼을 때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세정력이 약하다고 했던 것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진다 였습니다. 이 정도면은 세정이 잘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싶은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샴푸에 있는 두피 세정 성분, 계면 활성제가 적게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. 다만 샴푸 같은 경우는 원래 머리를 감기 위한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머릿결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잖아요. 하지만 도구 비누에는 그런 머릿결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특히 잦은 셀프 염색으로 이 끝에가 많이 손상되시는 분들은 이 머릿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없어서, 그래서 이게 그냥 푸석푸석하고 뻣뻣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지금 바로 도구로 머리 감고 난 직후의 머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거칠고 조금 뻣뻣해진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저처럼 많은 손상이 있거나 긴 머리이신 분들은 꼭 사용하고 나서 이 모발 아래 끝부분에 트리트먼트, 린스 성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도구 비누가 종류가 많은데 다이소에만 가도 세 종류의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지만, 그럼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도구 비누는 뭘까? 그거는 자기 본인 두피 타입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, 내가 샴푸를 바꾸거나 할 때마다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그래서 많이 샴푸를 버리고 바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민감성 두피예요.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센서티브만 쓰셔야 됩니다. 이 도구 비누 중에서 이 센서티브에는 저희 두피를 자극할 수 있는 색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순하게 쓰실 수 있고, 그 도구 센서티브 같은 경우는 아기에게도 쓸 정도로 순하거든요. 그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예민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건조하거나 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센서티브 포함해서 오리지널 화이트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화이트 이런 제 계열 말고 핑크라든지 다른 시어버터 계열들이 있어요. 아마 살짝 꺼내보시면 향이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. 색도 있고. 그런 것들은 어쨌든 향과 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피를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두피가 좀 예민해서 이 도구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라고 하면 비추예요.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신 분,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에는 좀 잦은 그런 염색으로 많이 상해 있지만 이 두피 쪽은 또 굉장히 지루성 두피염이에요. 그래서 저도 오후에 한두 시만 되면 여기가 벌써 떡지고 가라앉거든요. 근데 저 같은 이런 지루성 두피염을 가지신 분들, 또는 이렇게 좀 지성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도구 비누 쓰는 거를 좀 비추합니다. 왜냐면 제가 일주일 써보니까 얘가 세정 성분이 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피에는 기름때를 팍팍 깨끗하게 씻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오후 되니 떡짐 현상이 좀 심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떡졌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보기뿐만 아니라 두피에 있는 나쁜 기름기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, 걔네들은 모낭을 당연히 막을 테고, 그럼 거기에서 또 다시 염증이 일어나고 두피에 있는 나쁜 균들이 더 자라서 두피 염증이나 탈모를 더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성이신 분들은 도구 비누만 쓰시는 것 추천드리지 않고요. 만약 이걸 아침이나 그럴 때 좀 순하게 쓰고 싶어 쓰신다라고 하면 저녁 때에는 꼭 딥클렌징 샴푸를 쓰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도구 비누로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아야 될까? 나에게 선택한 비누 어떻게 써야 될까?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도구 비누, 그럼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? 나에게 맞는 도구 비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?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비누 쓸 때 간혹가다 비누니까
쓰시는 분도 있어요. 바로 대고.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, 도구 비누를 거품망 있잖아요. 비누망. 망에 넣어서 그걸로 충분히 거품을 잘 낸 다음에 그 생크림 같이 만들어진 그 거품 그대로를 두피에 올려서 그걸로 감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 도구에 있는 그 성분들이 보습 성분, 사실 보습 크림 성분들인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씻겨 나가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두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씻겨 나가지 않고 있다면 말씀드린 아까 여기에 있는 모낭을 망가뜨리게 되고 모낭에서 나쁜 그런 유해한 두피균들을 더 많이 키워내서 오히려 탈모, 지루성 두피염이 없던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누 그대로 머리 두피에 대고 감지 마시고 이 비누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그 거품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아주시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감을 때 평소보다 1.5배 정도 훨씬 더 길게 헹궈내는 겁니다. 같은 이유예요. 여기에 있는 이 보습 성분이라는 게 독일 수도 있고 득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는데 이 보습 성분이라고 하는 게 보습 성분이고 결국 기름 쪽의 성분이다 보니까 잘 씻겨나가지 않고 잘 남아있게 돼요. 그래서 이거를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헹궈 주셔야지만 그나마 좀 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잘 안 씻겨나간 성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이걸 씻을 때 요즘 여름이니까 특히 찬물로 머리 감으시는 분 많으시잖아요. 그러면 정말 그 기름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. 저희 삼겹살 먹고 후라이팬에 닦을 때 찬물로 하면 잘 안 닦여지잖아요. 그거랑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도구 비누로 머리 감을 때 꼭 조금 좀 뜨겁나 싶을 정도로 조금 따뜻한 물로 헹궈 주셔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잔여물들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닦여 나가서 그 두피 상태를 머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구 비누, 오늘 탈모와 도구 비누 알아봤는데요. 이렇게 도구 비누를 쓰더라도 쓸까 말까 아마 고민하는 분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내 도구 비누 쓸까 말까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내 두피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그거에 맞는 센서티브 또는 오리지널, 핑크, 화이트는 비추지만 또는 난 쓰면 안 되는 사람일까? 지성이시나 지루성 두피염이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판단하시고요. 다음에 쓴다라고 하면 꼭 망을 이용해서 거품으로만 감는다. 그리고 충분히 1.5배, 2배 헹궈준다. 그것도 따뜻한 물로.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이 도구 비누로 머리 감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.